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저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 수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이제 흔히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 수사 결과 그러면은 최종 수사 결과는 언제 발표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검찰이 얘기하는 중간 수사 결과가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중간 수사 결과지 실질적으로는 주요 핵심 피의자에 대한 그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 수사 결과 발표하고 최종 수사 결과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끝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이 사람들을 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 19개의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결탁을 해서 2015년에 화천대유 측 요구대로 공모지침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민간업자들이 대박을 쳤다. 요런 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자들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게 651억 원이고, 그리고 시행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1176억 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공사는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충분히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그래서 1827억 원 최소 이런 손해를 끼쳤다. 이게 이제 배임입니다. 그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 결탁을 해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 외에 지난 11월 1일 날 유동규 씨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 대장동 4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것이고, 그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주장대로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백이나 아니면 죄를 줄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매우 주목되는 부분인데, 그 재판은 아마 대선 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유동규 씨 재판은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 재판은 대선 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유동규 씨 거 빼고 다른 사람들 재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중간 수사 결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은 수사가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그 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수수 관련 의혹, 이게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규명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 이 사람들의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쯤에 보면 이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아직도 일정이 남아 있고 수사 과정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질적인 대장동 수사하고 비교를 하면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사는 사실상 털었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또 검찰이 소환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 성남시에서 넘버원이 이재명, 넘버2가 정진상, 넘버3가 유동규, 이렇게 돼 있는데 넘버1, 2는 아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상 지금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휴대전화 통화를 했죠. 이때 무슨 얘기가 과연 있었는지, 이게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예 조사도 안 했다.
그런 것이죠. 왜 조사를 안 했을까? 넘버 3 유동규 전 본부장을 조사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정진상까지 올라가면 정진상 지금 부실장은요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사람입니다. 비서실에 있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은 다 거기에 대부분 뭐 10개 중에 8건, 2건은 뭐 정진상 부실장이 출장 중이었다. 그러니까 다 정진상이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도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 사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이 유동규하고 결탁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느냐?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모든 중요한 도시개발공사의 중요한 결정은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의 결재는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을 통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실제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딱 끝난 거죠. 정진상까지 못 간 이유는 정진상을 건드리면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직결된다 하는 점이 이제 건드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분까지는 못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이런 낌새를 챘느냐? 결국 이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늦어지면서, 그리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휴대전화 확보, 이것도 의지가 없었죠. 그걸 결국 경찰이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경찰과 검찰 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놓고 아마 서로 사인이 안 맞았든지 검찰은 이걸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경찰이 눈치도 없이 찾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부터 이미 이재명 후보는 제외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낌새를 다 채고, 뭐 저도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김만배 씨나 남욱 이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요,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이런 때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별 진척이 없습니다, 수사에. 그럼 도대체 20일간 구속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뭘 했느냐 라는 이제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앞에서 딱 멈춘 거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특검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검찰의 부실 수사, 늑장 수사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검론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65%인지 70%가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자, 어제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 특검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9월 달에는 특검은 시간 끌기다라고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반대했죠. 아마 그때 특검을 도입했으면 연말 내에 수사가 끝났겠죠. 그렇게 끝났다고 하면 본인이 위험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특검을 막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게 돼서 최근에 이제 뭐 조건부 특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가장 최근에는 특검 무조건 찬성, 조건 없이 찬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부터 특검을 시작해도 최소 118일이 걸린다. 그러면 대선 지금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100일,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도 대선 전에 특검이 결론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검으로 계속 특검을 반대함으로써 뭔가 의심을 받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막겠다. 정치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특검을 해봤자 이제 그냥 특검 과정에서 뭐 한두 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 외에는 결론은 안 나온다. 그러면 정치적 공방만 있다. 그러니까 특검 국면으로 넘어가면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압박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니, 특검으로 넘기지 않았느냐. 우리도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국민들은 그래 특검에 넘어갔으니까 특검 거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데 특검 기다리면 그 전에 대선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야 특검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 시점에 와서야 이제 특검 찬성으로 선회한 이 정치적 배경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봤자 대선 전에 결론 안 난다. 이런 판단 때문이다. 그건 뭐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결국 그러면 왜 이런 사태를 빚었느냐. 이거는 대장동 의혹이 너무 늦게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사에 너무 늦게 착수하는 바람에 만약에 이게 한 4월 달쯤이나 이때쯤에 터졌다고 한다면 벌써 검찰 수사 끝나고 아마 특검 여론이 비등해서 뭐 이래 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체가 안 됐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최초 보도가 8월 말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 착수는 9월 중순 하순쯤에 수사에 착수됐기 때문에 그때 곧바로 특검을 도입하지 않는 한 대선 전에 수사를 끝내기가 어려웠다. 근데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막았던 거니까. 그래서 이 대장동 의혹이 터지는 게 너무 늦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여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특검은 정말 도입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요.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명칭, 그 다음에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기관, 특별검사 임명을 누가 하느냐. 하나하나가 다 난제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태클을 걸면 이 특검은 출범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가장 큰 가능성은 아마 특검은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누가 반대해서가 아니고 양쪽 다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이 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 혹시라도 그 특검에서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 정도가 아니고 이걸 주도했다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사실이 수사 결론은 안 나더라도 대선 전에 흘러나오면 이것도 치명상이거든요. 그걸 우려해서 또 국민의힘은 이게 특검 국면으로 넘어가면 정치적 공격을 하는데 좀 장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우려해서 서로 특검 논의만 이어가고 특검이 실제 출범하는 거는 아마 별로 반기지 않을 것이다. 양쪽 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검 그 대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척하면서 그리고 특검 도입에 적극적인 척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특검은 그 도입이 안 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태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 도입은 일단 그냥 해놓고 그 뭐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해놓고 대선 이후에 수사 결론이 나는 걸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그건 두 번째 가능성이다.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가 이 그분 앞에서 딱 멈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론 굉장히 이재명 후보한테 안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는 거느냐 그거와 별개로 윤석열 후보의 이 대장동 공세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